기적의 절세법 저자 장중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 누락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만 잘 챙기더라도 세금을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누락되기 쉬운 5가지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누락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요새 가족들이 같이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편분께서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은 사모님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또 사모님이 사업자를 내고 이 남편분과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죠. 그랬을 때 이 가족들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인건비를 처리할 경우에는 4대 보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그랬을 때는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같이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분도 가입을 하고 사모님도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보험을 이중으로 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내게 되는 건 맞는데요. 보통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야 소득의 한 8%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사장님의 소득이 1,5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소득세율이 1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 이 소득세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분과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을 하고, 그런 다음에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혹시 자녀라든가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한테 월급을 주는 경우에는 인건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나 부모님에게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장님의 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크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혹 이제 직원분들 중에 신용불량자라고 하셔가지고 이 인건비를 비용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인건비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세무서에도 원천세 신고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간혹 이제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나는 이제 소득이 신고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현금으로 달라, 아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어쨌든 통장으로 지급을 하시고, 정말 인건비 신고를 못했다 하더라도 통장으로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새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간혹 고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실제로 만약에 이분들을 이제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통장으로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누락되는 게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비나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보통 사업 초기에 정확히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고 그냥 내가 다른 가게를 인수해서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권리금을 뭐 5천만 원이나 1억을 주고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테리어비도 크게 3천만 원, 5천만 원 크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하고 세액계산서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요, 세액계산서를 못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비용들이 자주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를 5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계약서라든가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걸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요.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고정자산,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5년도 쓰고 한 10년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장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면 세무사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지급한 사실을 나중에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이거를 리마인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와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예전에 내가 권리금을 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인테리어비를 크게 지출한 적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줘야만이 이런 비용들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누락이 자주 되는 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보통 세액계산서를 받잖아요. 임대인이 일반 가세자인 경우에는 세액계산서를 다 발행하기 때문에 누락이 안 됩니다. 근데 간혹 임대인이 간이가세자라든가 또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비용들이 자주 누락됩니다. 왜냐면 간이가세자나 사업자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누락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냐면요, 이 임대차 계약서하고 통장 송금 내역
이걸 가지고 그 세무사한테 전달을 해야만이 이게 누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보통 한 달에 뭐 적게는 뭐 50만 원,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비싸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자주 누락되는 게 사업용 신용카드 미등록분입니다. 원래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면 홈택스에서 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이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가세 신고도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가 만약에 분실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새로 발급받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 카드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분실해서 새로 받았을 때는 다시 새로 발급받은 카드를 홈택스에 다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누락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서 사업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새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끔 누락될 경우에 이게 통째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카드가 분실돼서 새로 발급받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바로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걸 등록을 못했다 그랬을 때는 카드 사용 내역을 그 엑셀 파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가세 신고 기간이나 소득세 신고 기간에 그 엑셀 파일로 그 카드 사용 요청을 해가지고 엑셀 파일을 그 세무사한테 전달을 해서 비용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사장님들이 혹시나 이제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신용카드를 못 쓴다. 그래서 배우자 카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 카드를 쓴다거나 직원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 내역을 그 엑셀 파일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세무사한테 전달해서 이게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썼다 하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거는 똑같이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소득세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사장님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맞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뭐 배우자 카드라든가 직원 카드 아니면은 가족 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똑같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거는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주 누락되는 비용이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흔한 일로 중고나라라든가 아니면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고 물품 같은 거라든가 사무실에 비품들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에 사무실에 쓰는 온풍기를 당근마켓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한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 개인한테 구입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못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통장 송금 내역이나 그런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통장으로 송금을 하고 그분의 이제 간단한 뭐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름이나 뭐 생년월일 그리고 사인 요 정도만 받아놓는다 그래도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락되기 쉬운 5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가족들의 인건비 또는 뭐 알바들의 인건비 자주 누락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초기에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를 준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잘 챙기면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중에 간이가세자라든가 또 비사업자, 사업자가 없으신 임대인한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라든가 통장 송금 내역으로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용 신용카드 미등록분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분실되거나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 만약 이제 내가 배우자 카드나 직원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이 카드 사용 내역을 그 엑셀 파일로 받아가지고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구입한 경우에도 통장 송금 내역이라든가 간단한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비용 사장님들이 잘 챙기시면은 소득세나 법인세 절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이제 세금계산서라든가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는데 그걸 못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으로 송금을 하고 간단하게라도 영수증을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득세나 법인세 때 비용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